갑진이라는 글자가 되게 잠재력이 큰 글자거든요. 이 연연이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너 연애하나 보다. 근데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채널에 처음으로 단체를 모셨습니다. 네, 바로 스파2에서 엄청나게 돌리셨던 마네킨!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이제 시온 누나랑 버키 누나를 봐드렸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나중에 마네킨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했었는데 돼버렸네? 네. 네. 사실 그래서 이 전 영상은 마네킨팀 궁합 영상이랑 사주 풀 영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사주 채널이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인 신년 운세를 제일 중요해. 좋아인데 마네킨 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네킨을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23년보다 24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주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했고 제가 모든 사주의 신년운세는 따로 자세히 한번 풀어볼 테니까 오늘은 재밌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겠다. 22년은 호랑이 해였다, 23년은 토끼 해였다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동물의 해가 있어요. 내년은 용의 해입니다. 여러분 용의 특징이 뭘까요? 현실에 없는 동물이에요. 상상 속의 동물. 맞아, 너무 정확한 설명이라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내년은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인 용이 오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 거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운을 많이 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운이 들어올 때 드러나는 게 있어. 근데 그 이벤트들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상상도 못할 쇼킹한 가십으로 이미지는 되게 좋은데 딱 까고 보니까 에? 하는 일들. 그래서 내년에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논란이 생기는 분들은 카메라에 안 보여져 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와 대박 너 그거 아니?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시기에는 다들 알아두면 좋아요. 특히 내년 1월, 4월, 5월 기본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조금은 조심하면 좋은 달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직장만 다니던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고 내가 되게 맞닿아 있는 일들의 변화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25, 26, 27이 굉장히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변화가 나한테 들어올 때 그거를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생각적으로 되게 딥한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야말로 사실 우울증이나 성인 ADHD 같은 거 있잖아요. 성인적인 질환을 좀 많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 그런 게 조금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루틴이나 관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사회 트렌드를 아는 건 중요한데 이게 핫하니까 이거 해야지 하면은 큰 거 다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변화는 인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갑진 23년이라는 의미는 더 밑에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댄서야, 마네킨의 7멤버야. 그러면 나는 릴스, 쇼츠 이런 거는 남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게 있을 때 그거를 계속 고민해 봐야 돼.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남들이 뭐 하는지 알아두는 건 좋은데 이거 하네? 이거 하자. 조금 그러면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챌린지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겁나 고민하고 겁나 생각해서 나만의 벌칙을 찾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갑진이라는 글자가 되게 잠재력이 큰 글자거든요.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서도 변화가 클 거란 말이죠. 제가 이분들 사주를 좀 추출해가지고 본 여러분들과 비교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24년 신년운세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인터넷에 만세력을 검색하시거나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만세력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앱이 나옵니다. 아무거나 다운받으신 후에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름을 체크하시거나 생일만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8가지 한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글자를 확인해 주시고 이 칸에 있는 같은 한자의 풀이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네킨 분들이 운을 볼 때 제일 기준으로 보는 게 일단 일간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색으로 태어났느냐를 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둘 나뉘어요. 미스펑님과 버키님은 신금이라는 글자, 왁시 윤지님은 간목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레드링님이랑 세라님은 임이라는 글자. 그래서 신갑임. 안녕하세요, 신감입니다. 신감이 먼저.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갑목일가 아닌 갑자 왁시 갑신윤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갑자입니다. 갑목일가는 명확해요. 10년에 한 번 나한테 오는 기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상반기에 나를 엄청 알리기 위한 노력 혹은 생각과 기준과 고집이 강해지는 시기. 그래서 마네킨 팀을 알아두면 좋다. 내년에 이제 윤지랑 왁시가 한 목소리 하겠네.
한국 자 보자. 아, 좋아.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분들도 이 시기에 내가 한 프로젝트 때문에 뭔가 내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목이 강한 사람들은 이때 고집이 강해질 수 있어요. 고집이 강해지면 또 간목일관 분들은 포커페이스가 안 되거든요. 다 드러나요. 안 돼. 네, 그래서 하실 거면은 요물처럼 야물딱지게 하는 게 필요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안 되면 뭐 그냥 뭐 제발 하세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그리고 내년에는 또 간목이라는 게 되게 파지티브하고 어린아이의 그런 성정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대중들한테 이렇게 바이럴 받을 사람들 보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약간 뿜뿜 받을 거예요. 이거 아니고?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전략적으로 만약에 이제 쓴다면은 평소에 통통 튀는 사람들은 저라면은 릴스 해봐라, SNS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꾸며진 모습 아니니까 그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고 나쁜 게 명확해요. 보편적으로는 내가 일을 추진하는 방향이나 내가 하는 사업, 프로젝트 이런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 관계라든지 연애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프리미엄이다 생각하는 게 간목 일간 분들은 앞으로 오는 운이 불나무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의 또 다른 이게 뭔가 페르소나나 가져갈 수 있는 직업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새로운 분야? 맞아요. 혹시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고민이에요. 없어요. 취미도 없고. 왠지 모범생이라니까. 영어 아. 잘해요. 일찍 공부 잘하죠? 근데 공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조금 딥한 공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예 춤을 놓지 말고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같이 뭔가 부학할 수 있는 공부가 어떤 게 있을까? 근데 분야는 뭐 춤이랑 다른 몸 안 쓰는 거 이런 게도 괜찮죠. 재테크 공부는 괜찮아요. 내년에 간목 일간 분들이 하반기에 또 성과라는 부분도 연결되어 있긴 하거든요. 사주에 자수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이 진토라는 글자가 같이 들어오면은 이게 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수가 옛날에 되게 자귀성이라고 해서 엄청 부한 복 받은 동물, 돈이 많고 실속 있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라는 글자가 올 때에 간목 일간 한정했을 때 돈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게 터닝 포인트 되는 거죠. 그래서 윤지님 막 배틀 나가서 상금 받고 분들을 공부했던 걸로 이렇게 안전하게 불릴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저희 엄마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 맨날 저 쉬는 날 가면 맨날 은행 데리고 오세요. 어머니한테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주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갑자왁시 내년에 기가 빨릴 정도로 스케줄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이래서 그 당신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롱런 할 수 있는 그 체력과 정신력을 만들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나만의 약간 문제 터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은 외부적으로는 되게 잘 나가 보여, 뭔가 괜찮아 보여. 근데 속으로도 뭔가 이렇게 끙끙 앓을 수 있는 이벤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 잘 멘탈 관리하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걸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쯤 있으면 좋다. 1년 뒤에 지금 딱 돌아보면은 와, 한 거 진짜 많네? 할 수 있는 시기고 내년 상반기에 뭘 뿌려드리고 하반기 거두는 시기. 그래서 그때 보면은 마네킹에서 제일 첫 번째로 붐을 받는 이제 시작이래. 내년부터 시작이야. 네. 해서 열심히 해. 화이팅! 마네킹 넥스트 2025년 6년 그냥 300명까지 열심히 말부터 해. 그 다음에 갑신윤지. 갑신윤지. 예스. 댄서네 오늘부터 약이래. 동방신기네. 그러니까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는 일단 신금일지라고 해서 원숭이 타고 가신 분들은 22년, 23년, 2년 동안 조금은 주춤하는 시기였다. 너무 힘들었어. 스트레스 상대적으로 운이 떨어지다가 풀리면서 상승하는 게 있거든요. 윤지님도 그런 시기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운이 비교적 상승하는 시기 플러스 내가 22, 23년에 내가 나를 주도로 뭔가 했던 일들이 이제는 좀 풀려가는 시기. 그래서 똑같은 노력을 들여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본업을 잘할 수 있는 사주구조죠. 다만 의욕이 조금 앞서서 내가 또 급하게 가려다가 조금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살짝 계절을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4, 5, 6, 7까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4개월 정도 방점을 둬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스월파 촬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하세요. 하시고 시작이다. 그렇다 볼 수 있고 또 윤지님 사주를 봤을 때 원숭이잖아요. 용이란 말이죠. 일시적으로 되게 연애운이 확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너 연애하나 보다. 근데 나 지금 행복해. 빛까지 빨개졌어. 되게 각오하셨던 거 알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 원숭이가 다른 동물보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재능이 많아. 키도 많고 되게 팔방미남, 팔방미녀인데 연애가 조금 약해요. 저도 원숭이에요. 어떡해요. 2년 독수공방. 12월. 자, 아니야. 다음 달 12월이랑 내년 12월도 2달 괜찮아요. 유지야 지금이야. 없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없어요? 콘서트 할 때 생기는 거.
걸어가다가 안 하는 거야. DM. 지금 다 봐, 빨리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연애 운적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하면은 똥그러지고 몸바에 제가 원숭이 조금 불리하다겠죠? 2월, 3월,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그다음에 4월, 2, 3, 4. 그다음에 5. 언제야 선생님? 5월은 원래 괜찮거든요. 근데 매년 한정 5월이 조금 애매하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8월, 9월. 난 몰라 윤지야. 그게 아니 12달 중에 지금 마늘 12월에 한 명 만나. 그래. 근데 저도 사실 같은 입장이라서 웃음이 나오지 않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 윤지님이 12월 달 누굴 사귀었어. 그럼 일단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왜냐면 상대방 사주를 봐야 돼요. 왜냐면 올해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월 사귀었어. 근데 기본적으로 2월, 3월에는 이별수가 있을 수 있고 정리하면은 12월, 했다가 2, 3월, 했다가 4월, 했다가 5월, 했다가 내년 12월. 2020년 2월 또 응했다가 4월에 응했다가 2026년 8월에 응했다가. 그럼 제가 좀 약간 너무 죄송했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걸 보고 있냐. 우리 원숭이는 24년 말부터가 좋을 수 있고 왜냐면 25년이 뱀이에요. 근데 뱀이 원숭이랑 좀 잘 맞거든요. 근데 그거는 있어. 원숭이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다른 동물들은 만나서 이렇게 합을 이루면은 끝까지 잘 가. 근데 원숭이들은 금사빠가 많아. 금방 만나서 불같이 타오르고 제가 돼버려. 잘하자요. 제가 그래요. 올해보단 사실 내년이 조금 더 연애적으로 조금만 보자. 나올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재밌다. 신이라는 글자 한번 풀어볼게요. 신일간 분들은 내년에 운이 너무 크게 들어와서 이거를 내가 잘 활용하려면은 과욕을 부리면 안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는 거, 발전시키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해봐야지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보이는 이익부터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결실을 서서히 맺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새로운 걸 갑자기 틀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조금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 할 건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은 25년이에요. 그래서 24년은 약간 도움닫기 느낌으로 가되 사주로 조금 나뉘어요. 예를 들어 미스콩님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금과 수가 많아요. 이런 사주는 오히려 굉장히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려 하는 의욕이 커질 수 있어요. 뭔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기. 동시에 12월 달쯤에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정리를 하자면은 이 신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밖에서 찾으면 웬만하면 해보는 게 좋은 시기다. 오히려 펑키와이님은 밖으로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새로운 기회로 돈을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마음이 뜨시거든요. 내년에 할까? 해볼까? 해서 누가 옆에서 막 바람을 넣어줘. 근데 그걸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아요. 우리 뭐 하나 차리자 해서 네 돈 100%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신축 일주를 말씀드려보면은 버키님처럼 금인데 금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살짝은 힘이 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자 사주마다 이제 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약점을 조심하시면 좋아. 근데 보통 약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사주에 뭐가 많거나 너무 사주에 아예 없거나. 근데 이제 우리 버키님이 사주에 너무 많은 게 토다. 그러면 이제 토가 아까 편인과 정인이었죠. 편인과 정인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동시에 문서, 사람 문서 조심했으면 좋겠고 제가 버키님이라면은 내년에 계약이 들어올 수 있는 건이 있을까? 미리 고민해보면 좋고요. 그리고 사주에 토가 다 깔리는 사주는 3개월에 한 번씩 조심하면 좋아요. 조심한다라는 게 뭐랄까 이렇게 운이 조금 흔들리게 들어오는 시기는 조심하는 게 맞고 반대로 운이 나쁘지 않은 시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호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양력으로 1470, 1470에 허름찍한 계약서를 들이밀고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약간 봐주시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반기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반기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이 1470 중에서 특히 720 조금 염두에 두시고 상반기부터도 들어오는 제한 같은 게 많을 거예요. 뭐 사업하자, 뭐 계약하. 근데 당분간은 일단은 조심한 스탠스로 가져가고 진짜 전 못 믿겠으면은 변호사 같은 거 계약서 봐주는 변호사 알죠? 이런 식으로 딱 리스크를 확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묶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오래 가져가는 거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계속 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은 하면 좋아요. 개인애로 봤을 때는 좀 안정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SB 들었던 갑진년의 그런 정신적인 능력 있잖아요. 그게 좀 탈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미리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주면 좋다. 최고다.
그러면 이제 임수 일간인 세라님과 레드님. 호랑이 타이거. 자 일단 임수 일간은 건강 쪽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은 이제 춤추는 직업이시니까 1년 내내 건강을 많이 조심하시면 좋고 특히 그룹과의 관계 혹은 내 명성이나 구설수 이런 거 플러스 남자 죄송해요 다 조심하라 그러네. 자 나오지 말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바쁠 것 같긴 해요. 나를 괴롭히면서까지 내가 바쁨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인한 탈로 내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건강일 수 있고 관계일 수 있고 뭐 계약일 수 있고 이런 거죠. 내년에는 좀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세라님은 사주에 수가 많잖아. 좀 덜 할 거야. 근데 레드리님은 조금 춤 쪽으로는 오히려 더 발열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입을 여는 순간 5초. 내년에 5초 하자. 근데 이게 너무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누구나 이런 시기 있어요. 근데 이미 방송에서 구설수에 좀 세게 올라갔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레드릭님이라면은 구설수도 너무 직접적으로 타는 사주예요. 근데 어쨌든 레드릭의 사람을 알렸고 레드릭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은 그냥 내 가치 입증을 하는 시기예요. 본업을 잘하고 입을 좀 닫고 있다가 차라리 25년부터 인터뷰를 하고 여기 누구 어떨까? 오케이.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본업 잘하면 된다. 이제는 열심히 남자는 일을 해라. 세라님은 연애 기술 배틀 하시고 진짜 배트 킬러다 너는 쇼츠 정말. 하시고 어, 왜냐면 이 사주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세라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가 많은데 수가 많은 임수 일간들은 진짜 똑똑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갑진년의 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그 운기를 너무 잘 활용해서 넥스트 스테이지까지 다 준비하고 있어. 근데 세라님 성격이 그걸 얘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 엄청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있구나. 다음 연도에 세라를 어떻게 하면 잘 바이럴시키고 브랜딩 시킬 수 있을까 해서 그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밀리고지. 만나봐 봐. 뭐일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이 임수일간도 사주에 수가 많냐 없느냐 차이인데 레드링님은 수가 조금 부족하고 세라님은 수가 많은. 그래서 사실 내년은 수가 많은 임수일간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고집을 잘 부리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하는 시기다. 레드링님과 저는 약간 살짝 이렇게 하면서 본업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임수일간은 정리를 하면은 사주 구성을 좀 많이 탈 수 있는데 수가 많냐 없느냐를 보면 좋고 특히 자수라는 글자가 밑에 있으면은 어느 정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나를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많이 소비되는 시기다 보니까 건강을 조심하시면 좋다. 그래서 오늘 평소랑 다르게 다른 분들 모시고 와서 운세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살짝은 라이트하면서 좀 살짝은 또 대입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아쉬우셨다면은 제가 이거 따로 지금 칼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구독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혹시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고 아주 너무 최고. 유익했어요.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일단 동공포를 시작해야겠어. 너랑 같이 가서 어머니랑 다시 배웠어. 저는 연애운이 아닌가. 또 원숭이. 원숭이의 힘든 이 연애사.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올겨울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예. 저는 정말 소름 돋았던 별명을 정말 일수로 해야 터진다는 그가 조금은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바로 확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조심해. 내가 봤을 때 요즘에 제가 그 건강 땜시 짐을 좀 다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는 다녀야겠어요. 맹공 운동을 그만해야겠어요. 그래서 건강을 좀 챙기겠습니다. 저는 일단 방송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었어요. 원래 하던 본직으로 빠르게 돌아가던가 아니면은 흘러가지 살아볼까라고 했는데 뭘 해도 잘 된다고 하니 저를 잘 믿고 해볼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긴 한데 조심해야 될 거를 미리 이렇게 알게 되어서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콘텐츠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 번씩 다 모시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오늘 즐거웠고요. 갑자기 쫓치는 멘트가 가지고 좀 웃기긴 한데 저희는 오늘 이제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